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임명한 검찰인데 뭐 왜 그러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 기소했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우리 야당이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참 그런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검찰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뭐냐면 이 고영태를 조사하고 박헌영을 조사하고 이런 검사가 조서 말미에 이럽니다. 그게 탄핵이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말이야 말만 열면 최순실이 시킨 대로 다 했다 그러지만 당신들은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배경으로 돈 벌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최순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보기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거 그냥 놔뒀으면요 고영태 구속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하기 일보 직전에 고영태를 이제 잡아넣기 일보 직전에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놓고 특검은 고영태를 부르지도 않고 수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다 알면은 이거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우리 송 의원 또 인천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해난 사고 같은 거 겪으셨죠? 저도 세월호 있을 때 안산이 저 경기도 관내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책임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책임져 보신 분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호 동안에 정윤회하고 미래를 했다. 두 번째 청와대 안에서 구술했다. 세 번째 무슨 성형 시술했다.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단위 초단위. 그런데 잘못됐다고 지금 자기들이 잘못 보도했다고 사과한 사람이 있고 잘못 발언했다고 사과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너무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관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관저 근무, 저도 경기도에 살 때 관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각 도지사하고 각 직에 있는 그런 행정의 책임을 맡은 막중한 분들이 지금 선거운동 한다고, 그것도 사전선거운동 한다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자숙도 안 하고 대통령이 거기 앉아서 분단위 초단위로 다 보고받고 다 했는데 현장에 안 나타났다. 그다음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나만 할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도 그렇게 되면은 저도 파면됐어야죠. 우리 시장, 송영길 우리 전 인천시장님, 당시 시장님도. 그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이 재단 설립할 때 이 모금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이다, 남용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말에 보면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해라.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조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거 자꾸 이렇게 국회에서 돈 걷어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어요.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그런데 보십시오. 1,000억 원씩 1조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서 하는데 대통령이 재단한 거는 788억이에요. 두 개 재단을 다 합쳐서. 그리고 이 근거법이 겁도 없이 했다는데 2014년 1월 달에 통과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 788억 돈 낸 이 문화예술에 후원한 기업들은 인증도 받았고 사회공헌 인증도 받았고 세제 혜택도 받았어요. 세제 혜택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권장하고 돈 788억 모금한 거는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위헌위법이고 국회에서 기업들한테 1조 걷어와라 하는 거는 위헌위법이 아니고 정당한 겁니까? 둘 다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한 일은 그렇게 탄핵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78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 가질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박헌영 씨니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 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권한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증거 관련해서. 이 안종범 씨 증언이 대단히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걸로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서 그렇지 그 법정에 와서 안종범의 증언을 실제로 들어보면 이랬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첩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실 때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또 대통령님과 다른 분의 대화를
대통령님이 불러주시거나 다른 분이 불러주셔서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제 혼자서 생각한 것을 적은 것도 있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 거 적은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종범의 증언이고요. 그 다음에 유진용 장관 말씀하시는데, 유진용 장관의 증언은 모철민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유진용 장관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막 협량이 돼가지고 듣지도 않고 그랬다. 그리고 이렇게 막 공무원들을 함부로 말해 인사처분하면 안 된다. 그렇게 건의했다 그러는데, 모철민 증인이 그 대통령과 유진용과의 대화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철민 증인은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진용이 입도 한번 뻥끗도 못했고 나와서 대통령의 뜻이니 인사처분을 해야지 어떡하냐. 그렇게 비리가 있다면 인사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철민의 증언 같은 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고, 또 이승철 그 정경련 부회장의 증언도 자꾸만 나오는데, 이승철과 안종범의 증언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승철이 이 모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리고 이 언론에서 의혹이 보도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먼저 방안을 와서 건의하고 이러던 사람이 표변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촛불이 세지니까 표변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안종범이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안종범의 증언과 이승철의 증언은 완전히 대립돼가지고 있는데,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승철만 계속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전혀 이 안종범의 증언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못 가지시고 한쪽 부분만 생각하죠. 이게 바로 언론의 큰 문제입니다. 세상 헌재에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거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탄핵소추 의결에. 이 발의할 때부터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거는 의혹으로 점철된 이 언론 보도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인데, 의혹 보도에 불과한 언론 보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증이요, 자기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뭐하러 필요하고, 특검은 뭐하러 필요하고, 재판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또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검사의 의견 하나를 그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이제 국회가 그 다음, 검찰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기관이거든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일개 검사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다는 건 이건 부적법해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추위 측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증거가 그 안종범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태블릿 PC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인데, 이게 3대 물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종범 수첩이라는 이 물증이 헌법재판소에 안 옵니다. 또 안종범 본인 재판에도 이 원본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하네요. 살인사건, 강도사건에서 그 강도짓 하는 거, 살인행동하는 거를 찍은 CCTV 화면이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CCTV 화면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막상 재판을 하니까 그 CCTV 화면을 안 내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날 밤에 막 그냥 큰 소리 나는 거 들었지 않냐, 사람 죽는 소리 들었지 않냐,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 물증을 왜 안 냅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그렇게 정가의 보도인데, 아니 헌법재판소에 내달라는데 안 가져와요. 그 간첩 이해가 안 가고, 또 태블릿 PC도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 그러고 그 태블릿 PC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태블릿 PC를 제출을 안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뭘 어떻게 조작이 돼 있길래 그걸 내지 못하냐. 그리고 녹음 파일 2395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인데요. 이게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2395개를 다 들어보자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 검증하자.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검찰의 공소장 내지는 검찰 조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시대순으로 쫙 녹음되어 있고 회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틀어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뭐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말이야 한 방 퍽 날려가지고 말이야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뻥 터트려서 뭐 돈을 벌어야 된다는 둥, 뭐 차은택을 제거해야 된다는 둥, 뭐 이제 최순실을 다 써먹었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님을 갖다가 얘네 걔네 할 때 그 걔라 그러면서 걔를 몰아내고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 돼. 뭐 이런 식의 당돌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야 이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오는 프레임과 정반대가 진실인가 보다.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자아내게 하는데도 그런 증거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허덕거리면서 빨리 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 중대한 헌법 재판이 국회의 의결도 잘못됐고 이런 재판이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에 연동돼가지고 3월 13일까지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처럼 증거가 확정되지 않고 다 변호사시잖아요. 증거도 확정되지도 않고 검찰이 그것도 처음에 기각된 걸 가지고 또 억지로 특검이 억지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다. 대통령은 뇌물이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하면 바로 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허위의 보도, 부풀려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여론 지지도가 낮죠, 대통령이. 낮은 거 사실입니다. 낮으니까. 그러면 과거 대통령도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 다 낮다고. 여론이 낮고, 그 다음에 스캔들이 발생했으니까 형님이 잡혀가고 이러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뜨겠다. 대통령 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론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 사실에 의한 것이거나,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대통령 파면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법치주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님들 법을 공부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촛불 많이 들면 촛불로 가고 태극기 많이 들면 태극기 가고 이게 인민재판 아닙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투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많이 떠들고 뭐 인기 있는 사람 그냥 인기 있는 사람 여당에 검찰이 기소한 거라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검찰이 기소를 해도 기소하면은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중에도 3심 가서 무죄돼가 지금 당 대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1심, 2심, 3심 갔다가 대법원에 파기환송돼서 다시 지금 국회의원 다 하고 있고 대통령은 기소만 하면 기소도 안 한 것도 대통령 파면이다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이 약자 중에 약자고 억울한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마녀사장이고 인민재판이지 이게 뭡니까? 오규 변호사님. 지금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화면 한번 보일게요. 보세요. 9시 53분, 10시, 10시 15분, 10시 22분. 보십시오. 10시 30분, 10시 36분, 10시 40분, 10시 57분, 11시 20분, 11시 23분, 11시 28분, 11시 34분, 11시 43분, 12시 5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분단위, 초단위로 계속 해가지고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해서 이걸 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이거는 청와대 홈페이지도 밝혔고 처음부터 이 시정 일관되게 밝히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이 밝힌 내용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안 밝히냐 안 밝히는데 아니 이렇게 밝혔으면 됐지. 그리고 또 밝히면 더 밝혀라. 밝히면 더 밝히라 그러는데 그러면요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한 번 밝힌 걸 그대로 놔둬야지.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뻔하고요. 그다음에 그 합병 문제도 그럼 뇌물 받고 합병을 해라고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국민연금이 움직여서 국민연금은 1,000억 손해봤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소액 주주들 있잖아요. 삼성물산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거에서 삼성물산이 손해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한 90%의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 합병에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합병에 찬성을 안 하면 엘리어트라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 삼성물산의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토막으로 나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1,000억 손해를 보고 말아야지 이걸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불발되잖아요. 그럼 엘리어트의 투기 자본이 넘어가면 1,000억이 아니라 1조, 2조, 10조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 이 투기 자본, 이 소액 주주들이 다 그럼 뇌물 받고 그러면 찬성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재용이 구속된 이유는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해외에 도피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이러한 혐의들이
이러한 혐의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랬지. 무슨 대통령한테 뇌물 줘서 구속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임명한 검찰인데 뭐 왜 그러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에서 기소했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우리 야당이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그렇게 신뢰하는 게 참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검찰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뭐냐면 이 고영태를 조사하고 박헌영을 조사하고 이런 검사가 조서 말미에 이럽니다. 그게 탄핵이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말이야 말만 열면 최순실이 시킨 대로 다 했다 그러지만 당신들은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배경으로 돈 벌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최순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보기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거 그냥 놔뒀으면요 고영태 구속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하기 일보 직전에 고영태를 이제 잡아넣기 일보 직전에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놓고 특검은 고영태를 부르지도 않고 수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다 알면은 이거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네. 우리 송 의원 또 인천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해란 사고 같은 거 겪으셨죠? 저도 세월호 있을 때 안산이 저 경기도 관내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책임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책임져 보신 분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호 동안에 정윤회하고 미래를 했다. 두 번째 청와대 안에서 구술했다. 세 번째 무슨 성형 시술했다.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다리 초단이. 그런데 잘못됐다고 지금 자기들이 잘못 보도했다고 사과한 사람이 있고 잘못 발언했다고 사과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너무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관저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관저 근무 저도 경기도에 살 때 관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각 도지사하고 각직에 있는 그런 행정의 책임을 맡은 막중한 분들이 지금 선거운동 한다고 그것도 사전선거운동 한다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자숙도 안 하고 대통령이 거기 앉아서 분단위 초단위로 다 보고받고 다 했는데 현장에 안 나타났다. 그다음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나만 할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도 그렇게 되면은 저도 파면됐어야지. 우리 시장 송영길 우리 전 인천시장님, 당시 시장님도 그 시청자들도 생각이 같겠습니다만은 헌재 판결 이후에 우리 사회가 두동강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한 30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시잖아요. 네네. 승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기각되고 최순실 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일관되니까요. 그런데 탄핵이 기각됐는데 최순실은 유죄가 되고 대통령께서 무죄가 된다. 이것도 그런 경우의 수가 되면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탄핵이 기각되고 최순실이 유죄가 되고 대통령이 또 유죄가 됐다. 이러면 이제 상당한 책임 추궁이 완료되겠죠.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는데 최순실이 유죄가 되고 대통령도 유죄가 된다면 모르지만 탄핵이 인용되는데 최순실이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아보십시오. 나중에 형사 판결 훗날. 그러면요 이거 참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거 나라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는데 또 최순실이 무죄가 돼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국민한테 이렇게 지탄받는 국회가 이번에도 부적법한 의결을 해가지고 잘못했다 해서 각하하면은 국민이 얼마나 편합니까?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건을 반드시 기각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증거 없이 무죄인 상태에서 바로 대통령직을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한 잘못을 저지른 국회와 그리고 또 특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려줘서 다 잘 기각으로 잘 해주실 것을 보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민재판 촛불이든지 태극기든지 광장 정치를 이제 끝내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건을 반드시 각하 기각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증거 없이 무죄인 상태에서 바로 대통령직을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한 잘못을 저지른 국회와 그리고 또 특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려줘서 다 잘 각하 기각으로 잘 해주실 것을 보고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민재판 촛불이든지 태극기든지 광장 정치를 이제 끝내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보셨습니다만 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헌재 결정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깊은 고민 또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주문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일요 토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